네, 자, 요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저작 인격권의 지분권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번 시간에는 이제 공표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작 인격권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공표권, 여기다 쓸까요? 자, 공표권, 그리고 성명 표시권, 자, 동일성 유지권, 자, 이 중에 공표권입니다. 공표권은 이거예요. 창작을 했어요. 창작한 자가 공표할까요, 말까요? 공표를 언제 할까요? 공표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누가 결정한다? 창작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표권입니다. 그래서 공표 여부, 공표 시기, 공표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저작 인격권자, 이제 저작자가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표라는 의미의 정의인데요. 공표라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공표는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공연에서도 이런 표현 봤죠. 그리고 공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 그래서 가장 넓게 쓰는 표현이 이제 공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토플 시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응시생이 제한되잖아요. 이렇게 토플 시험을 치렀어요? 공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답안지를, 그러니까 시험지를 거쳐 회수를 합니다. 예, 이렇게 회수한 경우는 이거는 공표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시험 본 사람이 보긴 했지만 이거는 공표는 아니에요. 공중에게 공개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단으로 이제 만약에 밖에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공표권 침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표권의 성격이 소극적인 권리로서 일회성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일회성. 그러니까 소극적인 권리다. 공표하지 마세요. 라는 권리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그냥 소극적으로 공표를 막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번 공표하면 그냥 공표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표권이라고 하는 게 독자성이 있느냐, 이게 독자적인 지분권이냐에 있어서 뭐 독자적인 지분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공표권의 독자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공표 이의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독자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에 있는 기본권과 결합된 인격권의 문제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표권이라는 인격권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훨씬 권리자 보호에 그죠? 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표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타당하죠. 법에도 이제 공표권이 있듯이 아무튼 그게 타당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공표권을 우리가 어, 권리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호도 하지만 보호도 하지만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제한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들의 조화를 이뤄야겠죠. 그래서 이제 재산권 같은 경우는 아예 재산권을 얘기하고 재산권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제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인격권 같은 경우는 각 인격권마다 권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권리의 제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가? 예, 공표권의 제한. 자, 먼저 이건 당연히 미공표 저작물이어야겠죠.
그죠? 네. 이제 공표권의 문제니까. 자, 근데 저작재산권을 양도 등을 했습니다. 뭐 이용 허락 등도 있지만 그냥 대표성이 있으니까 양도라고 얘기하죠.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했다면 결국은 아니 공표한 걸 양도했어요? 저작재산권을? 그럼 이 사람 저작재산권자잖아요. 그럼 재산권으로서 효용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공표 저작물인데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입증에 의해서 깨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공표를 동의한 거로 우리는 추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표를 동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너희들이 그걸 입증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미공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표를 동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미공표. 뭐 여긴 다 미공표겠죠. 미공표 미술, 건축, 사진 저작물입니다. 미술, 건축, 사진 저작물. 얘네들이 특징이 뭐죠? 얘네들이 바로 이제 전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저작물 전시하죠. 건축 저작물도 이제 건축물이니까 이제 전시가 된 거죠. 사진 저작물도 전시하죠.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이 원본을 그러니까 유형물이죠. 유형물. 그러니까 미술 그 화폭, 그리고 건축물 자체, 그리고 이제 사진, 현상한 거, 이걸 갖다가 양도를 했어요. 액자에 담아서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받은 사람 뭐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미공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걸 원본을 양도했다면 이 사람은 결국 그 전시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야 되는 건데 여기 미공표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표를 못하게 해요? 그럼 이거 양도받은 사람 쫄딱 망하게 해요. 네, 그래서 미공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원본이 양도가 됐다면 그러면 그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해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가 됐다면 전시는 할 수 있다. 전시를 통해서 공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줄 수 있다. 뭐 왜냐면 다른 어떤 약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공표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도서관 등에 기증을 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공표를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서관에 기증해서 만약에 책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공표되지 않은 책 네. 그러면 이제 이 공표되지 않은 책을 갖다가 네.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도서관이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그거를 비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겠죠.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미공표 저작물을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건 뭐죠? 공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입증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입증에 의해서 깨질 수는 있어요.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서 2차적 저작물, 네, 작성을 했고, 편집 저작물을 작성했어요. 근데 이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을 공표하려고 해요. 공표가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2차적 저작물 안에 원 저작물 있잖아요. 편집 저작물 안에 소재 저작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공표한다면 이 안에 있는 원 저작물, 소재 저작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공표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간주. 이건 입증에 의해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을 동의를 받아서 공표를 했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원 저작물은 당연히 공표가 된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입증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도서관에서 자 여기 별도의 의사의 표시가 없는 한 기증한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건데 별도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작가가 이거를 기증을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살아생전에는 제가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건강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이거를 공표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기증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제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이거는 저희가 도서관에 보관을 해 놓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볼 수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돌아가시면 이거 즉시 이제 우리가 비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이때는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죠. 기증할 때. 그건 나중에 이제 사망 시에 이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공표를 동의한 것이지, 예, 이거는 기증할 때부터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진 않습니다. 별도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별도의 의사가 없다면 이거는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예,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공표를 동의했어요. 동의 추정이 됐어요. 이 다음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법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시스템, 네, 신뢰도 이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추정이 된 이상은 그 공표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동의래요. 참,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의 두 문자 암기를 위해서, 자, 이제 공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자 보호와 이제 공정한 이용 도모의 이제 조화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무한대의 어떤 권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한적으로 이제 주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제한 사유가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때, 자, 두 문자 따겠습니다. 두 문자 따려고 합니다. 양, 미술할 때 미, 네. 그리고 도서관할 때 도, 그 다음에 2차적 저작할 때 리, 이건 리라고 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정이죠. 네, 동의 추정, 그 다음에 동의 추정, 동의 추정. 그리고 이거는 본다니까 이거는 간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본다니까 간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문자가 이렇게 됩니다. 양미 도리 앞에 있는 거 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추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양미도리 추간. 그죠? 그래서 양도 미술 도서관 2차적. 그리고 뒤에는 추정 간주. 그래서 양미도리 추간. 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 방금 이거 하면서 앞에서 판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거예요. 자, 외국어 능력 평가 또는 대학 입시, 회사의 입사 시험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 보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이제 그 회사라든가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또 이제 능력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응시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기억해서 인터넷 카페 등에게 시험 문제를 복원해서 공유를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기출문제집까지 발간을 했어요. 저작권법상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왜냐면 자, 우리가 시험을 봤습니다. 비공개로 대학 입시, 입사 시험, 그 다음에 능력평가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다 걷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신청한 사람, 지원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게 공개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표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걸 갖다가 기출문제집을 발간했다면 이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공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용 허락 등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 허락 계약을 했어요.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허락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약정이 또 들어갔어요. 무슨 약정이 들어갔냐면 이용 허락하더라도 저작자와 공표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넣은 거야. 공표하지 않겠다. 그걸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표 동의 추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그러니까 추정되지 아니한다. 왜? 명백히 계약서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이 이용 허락을 했다면,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이거는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지만, 이건 공표하지 않겠다는 약정까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의 효력은 번복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걸 무단유했다면 공표권 침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저작권법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적 자치에 의한 이 계약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표권까지 이제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성명 표시권, 생명이래요. 성명 표시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